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 개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2000년도에 그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IMF 때 하던 일을 쫄딱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상황이 놓였었는데, 밤이 되면은, 집사람하고, 딸아이하고 누우면은 제가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밤마다 PC방에 가서 글을 썼는데, 한 6개월 정도 글을 썼는데, PC방에 가면 보통 그때 한 2000년도, 1999년도 이때 오락이 굉장히 성인들도 즐겨하는 오락 같은 게 유행을 해서 밤새 오락을 하고 출근하는 그런 성인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컴퓨터로 오락 같은 걸 할 줄 몰라서 할 줄 아는 게 한글 타자 치는 것밖에 없어서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쓰고 고치고 6개월 동안 한 끝에 그 작품을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된 겁니다. 날듯이 기뻤죠. 안녕하십니까. 최준영 씨죠. 예, 올해 저희 신문사에 신춘문예에 무슨 분야에 당선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짜 그 전화를 받을 때는 어쩌나 기분이 좋았는지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뭐 한동안 좀 공중에 붕 뜬 기분이었어요. 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작가가 됐구나. 이제 뭐 나도 이제 좀 살만해지겠구나. 또는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뜻밖에도 신춘문예 등단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등단했다고 우쭐대고 그럴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서 최 선생님 그 신춘문예도 등단하고 그런 작가이신데 저한테 좀 글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한테 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분이 성공의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그 성공의 신부님이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정부 지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 후원자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행을 했는데 그 소식지에다가 신춘문예 등단 작가인 최준영 씨가 글을 좀 써달라. 쉽게 말해서 글을 좀 연재해달라.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색이 등단하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원고 청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열심히 썼어요. 밤을 새워서 쓰고 원고를 보냈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기다렸죠. 원고료라는 거를 언제 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또 한 달이 지나서 두 번째 원고를 보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까먹으셨나 보다 또는 뭐 나중에 주겠지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원고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도 여전히 원고료와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3달 무렵 됐을 때,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신부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자. 공부방을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가 그동안 쓴 원고에 대해서 원고료를 주려나 보다라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공부방을 찾아갔더니 저한테 불쑥 내미는 게 원고료가 아니라 후원 회원으로 가입을 하라고. 거기 항목을 보니까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 항목 제가 체크하면 그 액수만큼 다달이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그 회원 모집하는 그 양식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망했죠, 마음속으로는. 원고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원고료를 받는 기는커녕 오히려 후원금을 내야 되는. 근데 또 체면이 또 뭐 5,000원, 10,000원 하기는 뭐 그래서 당당하게 20,000원 딱 이렇게 기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이제 저는 매달 원고를 보내면서 원고료를 받는 대신 후원을 하는 후원 회원으로서 원고를 쓰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거기서 또 발행하는 월간지가 있는 콩반 쪽이라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책과 관련된 칼럼을 좀 연재해달라는 연재 요청이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원고 요청이 왔구나 하고 열심히 썼어요. 원고료 같은 거는 또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원고료가 없는 거예요. 원고료가 없고 그냥 뭐 매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운영되는 매체다 보니까 원고료가 책정이 돼 있지 않다라고 양해를 저한테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미 공방에 원고료 없는 원고를 쓰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래서 뭐 어차피 글쟁이로 살아나면 계속 글 감각도 유지하고 그래야 되니까 뭐 원고 쓰자 해서 이제 썼어요. 열심히 썼어요. 한 1년 이상 썼습니다.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또 아름다운 여대에서 한 가지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제 원고만 쓰지 말고 편집위원이 좀 돼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편집위원을 하면 원고 쓰는 것과 달리 이제 편집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회의 수당으로 그때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 그러니까 뭐 돈으로서는 거의 가치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건 뭔가 받는다는 게 그래도 기쁘긴 했지만 거의 뭐 좀 미미한 수준의 거마비죠. 받으면서 여전히 편집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또 그리고 여전히 북칼럼 계속 쓰고 공방에도 계속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디선가 낯선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LG그룹에서 발행하는 사회보,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 편집팀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한 해를 마감하는 북칼럼을 청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뭐 대기업 사회보다 보니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원고료가 장당 얼마다. 그때 당시로 장당 한 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30매짜리 원고를 쓰면 원고료가 60만 원이 되는 거죠. 배고픈 저한테는 큰 담비와도 같은 액수였죠. 기꺼이 쓰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자료 찾고 책 읽고 해서 이제 원고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났는데 또 다른 데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삼성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삼성 사회보다. 여기서 또 원고 청탁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사회보에서 원고 청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면 제가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 편집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를 대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이런 원고 청탁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지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재단의 콩반 쪽을 만드는 관련자도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기타 등등 이런저런 잡지를 만드는 그 매체 시장의 편집자들끼리 떠돈 얘기가 있었답니다. 최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등단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료가 없는 매체에 그것도 한 번 써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연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대기업이나 원고료가 좀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원고 청탁이 들어오거나 외고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저렇게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원고를 쓰는 사람한테 원고를 우리가 청탁하자 이런 얘기가 뭐 모든 사람이 공유한 건 아니겠지만 한두 명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마침 근데 그때 대기업 사회보에서 외부 필자 원고를 필요로 한다는 정보를 듣고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하게 됐던 거죠. 원고료 없는 매체에다가 꾸준히 원고를 쓴 결과 제가 이제 선의였던 거죠. 그런 원고를 쓰는 게 선의가 결국은 또 다른 선의를 불러냈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제가 어떻게 보면 필자로서 또는 필자로서 각종 매체의 필자로서 전성기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제가 한 군데 두 군데 주간지, 월간지, 뭐 개간지 등등 해서 여기저기서 저한테 원고 청탁이 쇄도해서 무려 한 달이면 8개 매체의 원고를 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8개 매체에 매달 원고를 보낸다는 거는 그걸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원고 준비하고 자료 찾고 하는 일을 하면서 2, 3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신춘문예를 등단하고도 10년이 되도록 책 한 권 내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글쟁이로서의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제가 나름대로 필자로서 입지를 굳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고료가 없지만 꾸준히 한번 쓰기로 했으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원고를 마감일을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원고를 열심히 쓴 결과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누군가의 선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불러일으킨 선의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하면서 저처럼 듣보잡 작가였던 무명 작가였던 사람에게 그런 믿기지 않는 그런 원고 청탁이 쇄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라는 게 사실은 뭐 공부 많이 한 분들은 뭐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사회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많이 전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뭐 배움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단지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선의로 다가갈 때 상대의 선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막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선의를 베풀지 않지? 하고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런 생각은 아주 소박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연원을 따져보면 서구의 종교전쟁의 와중에 꽃피어난 똘레랑스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야 상대도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좋다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선의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그 상대도 분명히 저한테 선의를 되돌려줄 수 있다. 내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한다. 이런 톨레랑스라고 하는 개념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의가 선의를 불러온다는 그런 제 경험이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가 점점 각박해진다라는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졌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각박해진 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마음이 이미 각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저 사회만 각박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저에게 다시 선의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에 작게나마 기여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무료로 썼던 원고들, 원고료 없이 썼던 원고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다양한 매체에서 원고 정tak이 들어오는 일로 발전했던 그런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